여러분, 외국인 참 부동산에는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안 받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야말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그야말로 싹쓸이에서 싹쓸이. 특히 강남권에서 굉장히 많이 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강남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어떤 알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알짜. 근데 그 알짜들을 외국인들이 엄청 샀다는 겁니다. 당장 고가 아파트와 빌딩만 본다면요. 강남구에서 395건을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312건을 매입을 했고요. 송파구에서도 256건을 매입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요.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안 받으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엄청 사기 시작한 거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강남에서 부동산 거래량 강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주택 빌딩 등등해서 부동산 거래량 사상 최대예요. 2020년에.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21,048입니다. 21,048건이에요. 와, 엄청나죠.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15,879건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면 18,000건, 19,000건, 17,000건 계속 증가하고 하다가 급기야 2020년에는 21,000건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들도 패닉 바잉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패닉 바잉. 그만큼 많이 쓴 거예요. 이 정도면요. 2019년을 대비하면 18.5%나 급증했습니다. 18.5%. 물론 수도권이 많아요. 수도권에서 거래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경기나 서울, 인천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4,775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제일 많습니다. 8,975건이에요. 8,975건. 그리고 인천이 2,847건입니다. 서울은 전년 대비하면 4,775건이 22.9%입니다. 22.9%. 경기는 18.1%고요. 인천은 5.2%예요. 그야말로 엄청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요. 오히려 내국인들에 비해서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 내국인은 뭘 살려고 그러면 돈도 안 빌려주잖아요. 일단 15억이 넘는 아파트만 돈 안 빌려줍니다. 돈도 안 빌려주는 데다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가 다 묶여 있어요. 여기에다가 집을 살려고 하면 자금 출처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적어내야 돼요. 소명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에 사는데 오히려 내국인이 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그렇다고 마땅히 외국인을 규제할 법도 없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거래 여기에다 취득세 올리고 26%까지 올리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중과하자. 지금의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이 중과하자. 5% 더 중과하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국가 간 상호주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법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 중국인들은 중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오고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오니 어떤 사람들은 수십 채를 지금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자. 갭투자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싹쓸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우리 땅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요. 중국인이 집주인인 집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에도. 그러면 우리는 중국인 집주인에 한국인은 전세 살아야 되고 있습니다. 참 구슬픈 사례가 서울에서 내 땅에서 내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